네, 매주 월요일 한 주간의 시장의 방향성 논의하고요. 또 중심을 잡는 시간입니다. 지난 또 목요일 날 큰 충격이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요. 오늘 월요일 흐름이 굉장히 궁금했는데 일단 시장은 열렸습니다. 이종우 주식평론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 그래도 이제 지난주에도 약간 좀 고점에 대한 부담들, 3월의 흐름들에 대한 예측을 하고 가셨는데 네. 뭐 예측하지 못했던 북미 정상회담이 이제 결렬 수준으로 갔습니다. 네. 오늘은 다행히 이제 주가가 좀 오르는데요. 그 소식은 시장에 좀 반영이 됐다고 볼까요? 아니면 섣부를까요? 그런 판단하기는? 제가 판단하기로는 금요일 날로 해서 영향은 좀 끝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금요일 날 소식이 대체적으로 2시 반 정도에 목요일이요? 목요일 날 2시 반 정도에 전해졌지 않습니까? 아마 그게 한 9시 정도, 아침 9시 정도에 전해졌다라고 하면 중간에 시장이 움직이면서 희석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를 가졌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시간이 얼마 없었기 때문에 아무튼 뭐 충격이 좀 전해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목요일 날로 해서 일단 영향력은 어느 정도 끝났다라고 보고 더 이상 그 부분들이 그 영향을 주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역설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서요. 만약에 목요일 날 합의가 잘 됐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가 어떻게 됐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 아마 제 생각으로는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도 주가는 뭐 크게 반응하지 않았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것보다도 그동안 몇 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북 문제나 경협 이런 부분들은 시장에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지속돼 왔던 그 재료이기 때문에 이런 재료가 계속해서 영향을 줄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제는 너무 오래 지속이 되다가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정도만 잠깐 영향을 줬다가 그 이후에 사라지고 이런 형태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비록 불발이 됐지만 그 영향도 어느 정도 희석이 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아마 제일 관심이 제일 많이 가는 부분들은 그런 경협 관련주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상승 동력이 약해진 것은 사실이지만요. 하락하는 동력 이런 것들도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봐야 됩니다. 하락하는 동력이 커지려면 그 올라가는 동안에 상승을 상당히 많이 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 2차 그 북미 정상회담 또 그 이전의 여러 가지 부분들 그런 모든 것들이 주가를 경협주를 그렇게 많이 끌어올리거나 그러지는 못했기 때문에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의 그 경협주의 움직임 이런 것들도 추가적인 하락이나 이런 폭은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북미 회담에 관한 그 이슈 다음에는 이제 미중 무역 전쟁 그리고 이제 경기에 관한 얘기가 시장에 계속해서 흐르고 있는 기저에 흐르고 있는 이슈들인데요. 경기 관련된 상황들은 지표들이 뭐 계속 좀 오락가락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체적으로는 뭐 우리도 그렇고 글로벌 경기도 그렇고 침체 국면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좀 차분한 판단이겠죠? 일단 아무튼 큰 그림 내에서는 좀 그런 형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여러 경제 지표들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 의외의 숫자들이 상당히 좀 나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몇 가지 한번 말씀드리게 되면요. 일단 1월 광공업 그 생산이 12월보다는 0.5% 증가했습니다. 그 원래 시장의 전망치가 0.3%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의 전망치를 넘어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소매 판매가 작년 그 1월 달에 비해서 4% 정도 늘어났는데요. 그동안에 작년을 제외하고 한 6년 동안 그러니까 2017년도까지 6년 동안 우리나라의 소비 증가율은 항상 경제 성장률보다도 낮은 그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제 성장률이 대체적으로 2% 중반 정도 생각하고 있고 1월 달이 4% 정도 소비가 늘어났으니까 이렇게 크게 벌어진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의외로 소비가 좀 탄탄한 기조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특히 이제 그 실제적으로 나오는 지표보다 실물 그 심리와 관련한 지표들 이 부분들이 보다 더 개선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그 소비자 심리 지표라고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2월 지표가 3개월째 계속 상승을 해서 이제는 드디어 그 장기적인 평균 수준으로서 그 가는 형태가 됐고요. 그다음에 해외 그 지표 나올 때 제일 많이들 얘기하는 게 PMI 이런 거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BSI 지수인데요. 이게 그 1월 달보다도 한 2포인트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표들이 막 엇갈리는 가운데에서도 또 우리가 예상한 것과 달리 좀 이렇게 좋게 나오는 이런 지표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아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런 경기 회복 이 부분들이 계속 지속이 될 것인가. 또 하나는 이런 영향이 과연 주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건가 하는 부분인데요. 우선 이제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제일 싫어하는데요. 네. 이것만은 정말 좀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예.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경제 지표들은 부분적으로 좋아지고는 있지만요. 예. 선진국들의 경제 지표가 전체적으로 상당히 안 좋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과연 이게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한 회의감이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 딱 이렇게 판단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이제 이렇게 경기가 좋아지고 이러는 부분들이 과연 이제 주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인데 지금 경기 회복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신호가 진짜 신호다라고 하게 되면 1월 달에 주가가 10% 이상 오르고 했던 부분들은 타당성이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대신에 이게 그냥 일시적으로 나오는 숫자다라고 보면 조금 이제 지나면서 주가가 다시 조정을 하는 이런 형태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진짜 지표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방어적인 형태에서 시장에 접근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말씀하시고 보니까 조금 지켜봐야겠다는 얘기를 거의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예, 그거는 네. 제가 항상 생각하지만 네. 전망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비겁한 얘기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뭐가 됐든지 자기는 어떤 쪽으로서의 얘기하고. 생각을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지켜보자라고 하는 건 이것도 저것도 아니기 때문에 네. 그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얘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MSCI 이머징에 중국 이제 A주 편입하겠다는 얘기가 2월 말에 얘기가 됐습니다. 뭐 어느 정도 우리가 새로운 뉴스는 아닙니다. 다 이제 발표 시점도 알고 있었고 지난해 5% 는 거에 이제 올해 20%까지 는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다만 이제 지난해는 두 번에 걸쳐서 5% 넣었거든요. 이번에 예. 세 번에 걸쳐서 20%까지 확대하겠다는 얘기인데 예. 이 얘기도 몇 년 전부터 계속 설왕설래하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죠. 중국으로 자금이 빠지면 한국 증시 돈이 얼마 빠질 거다. 예. 뭐 부담이 있을 것이다.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예, 먼저 이제 상황서부터 한번 말씀드리게 되면 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국 A주에 대해서 MSCI 이머징 마켓 지수의 편입 비율을 5%에서 11월 달에 20%로서 증가시키기로 했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이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신흥국 지수 비중이 13.5%에서 9월 달에 12.8%로 그다음에 11월 달에 12.7%로 낮아질 걸로 일단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증권회사들에서 전망하고 있는 거를 보게 되면요. 만약에 중국의 이머징 마켓 편입 비중이 이렇게 높아지게 되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최대 17조 정도의 자금이 빠지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선제적으로 중국 A주를 먼저 편입한 것들을 한번 감안하게 되면 4조 정도가 타당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중국의 편입 비중이 바뀌는 것에 따라서 중국과 우리나라로 자금이 들어오고 나갔던 거 그걸 한번 보면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작년도 5월 달하고 그다음에 8월 달에 1, 2차 편입이 있었거든요. 5월 달에 편입을 했을 때에 중국 주식시장으로 190억 달러 정도 자금이 들어갔고요. 네. 우리나라에서 3조 5천억 원 정도의 순매도가 있었습니다. 8월 달은 120억 달러 정도의 중국으로 자금이 들어갔고요. 들어갔나요? 저기는 매도라고 했는데 빠져나왔고요. 빠져나온 예, 거는, 예. 네, 네. 그다음에 우리나라에 1조 5천억 원 정도의 순매수 이렇게 들어왔기 네. 때문에 어떻게 보게 되면 이게 이제 좀 일관성을 갖고 있는 그런 지표가 아닌가라는 네. 이제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오래전서부터 증권회사들에서 얘기를 했죠. 그렇죠. 예. 중국의 편입 비중이 어떻게 되면 어떻게 되고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요. 그건 전부 다 제 생각으로는 별로 그렇게 타당성 있는 얘기는 아니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주식시장으로 돈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것들은요. 굉장히 복합적인 부분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어떤 단일한 형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작년도 5월 달에 편입 비중이 늘어나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자금이 빠졌다라고 얘기하지만요. 그 당시에는 주식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주가 외국인들이 매도를 했던 거였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다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면에서 편입 비중이 바뀐다라고 해서 그렇게 크게
그 자금의 이동이 있거나 이러지는 않을 걸로 보이고요. 만약에 그 올해 5월 달에 중국의 올해 9월 달에 편입 비중을 높일 때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상당히 좋다라고 하게 되면요. 그런 것들과 관계없이 주식시장으로서는 돈이 계속 들어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그냥 증권회사에서 분석을 하기 위한 분석 정도로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렇게 유의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투자자분들께서 의아하실 수 있는 게 지난해 이제 중국 본토 A주에서 5%가 편입됐고 예. 올해 이제 그 가운데 20%가 들어가서 이제 전체 비중에서는 굉장히 소폭인데 이미 중국은 사실은 이머징에 30%가 지금 들어가 있어요. 예, 그렇죠. 예, 그거는 이제 그동안은 본토 주식이 안 들어가고 예를 들면 미국에 상장된 ADR이든지 이런 예, 게 예. 이제 들어가 있었던 거죠. 예, 예. 이번에 이제 본토 주식을 예, 이제 그렇죠. 넣기 본토 시작하는 주식이죠. 겁니다. 그러니까 예. 이미 이머징에는 중국이 상당 부분 들어가 있는 거고요. 예. 그러면 어쨌든 간에 3월 전망을 좀 해주신 상황에서 지금 좀 충격이 있었는데 예. 전반적인 흐름들 이번 주 흐름들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예,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네. 것처럼 이제 만약에 경기 지표나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회복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주식 시장은 탄탄한 기조 내에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예. 1월 달 이어서 2월 달, 3월 달 경제 지표들이 어떻게 나오느냐 하는 것들을 좀 유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3월 달 내로는 영국의 브렉시트가 어떤 형태로 진행될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한 그 결론이 나와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노딜로 가든지 연장을 하든지 아니면 2차 그 국민 투표를 하든지 뭐 어떤 형태로든지 나와야 되는데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딜만 아니게 되면 크게 문제는 없을 텐데 하도 영국의 정치권이 혼란스러운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종목면으로 봤을 때는 중소형주들이 여전히 괜찮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이제 중소형주에다가 이익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한번 같이 결합을 시켜보는 것도 좀 어떤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 이익 증가가 예상되는 업종을 한번 우리가 꼽아보면요. 제일 많이 증가할 거다라고 생각되는 업종이 조선이고요. 그다음에 섬유, 헬스케어, IT, 하드웨어 이런 부분들이 이익이 어느 정도씩은 증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선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이익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뭐 올해에 100% 회복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는 거니까요. 제외시켜 놓고 나머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 헬스케어나 IT, 하드웨어 이런 그 업종에서 조그만 종목들 그렇게 되면 이제 상대적으로 이익이 증가하고 이러는 것들에 대한 탄력이 상당히 커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좀 접근해 보시는 것이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잠깐 한번 말씀드리게 되면 지난주에 제가 반도체 업종이 좀 안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제 생각으로는 지난주 목요일 날 처음 하락을 시작을 한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는 추가 조정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좀 유의를 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동차가 떨어지기 직전보다도 지금 반도체는 좀 더 불리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면에서 반도체 주식은 당분간은 좀 매수나 이런 쪽으로는 접근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 그래도 이제 시간이 되면 반도체가 이제 오늘은 또 반등이 나오거든요. 예. 그거 여쭤보고 싶었는데 지난주에 얘기하셨던 그 의견을 그대로 이제 견지를 하고 가십니다. 반도체주에 대해서는 좀 위로 오르기 좀 부담스러운 고점 부담이 있다는 말씀이세요. 예. 시간이 다 돼서 오늘 또 여기까지밖에 얘기를 못할 것 같고요. 못다한 이야기는 또 다음 주 오시면 얘기하겠습니다. 이종우의 특별한 시선, 이종우 주식평론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수 흐름 한번 체크하고요. 예, 코스피는 16포인트 올랐습니다. 코스닥은 14포인트 올랐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코스피보다도 코스닥이 훨씬 더 강한 상승 탄력을 두고 있습니다. 이제 목요일 날 빠질 때는 또 코스닥이 조금 더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좀 되돌림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어쨌든 간에 목요일에 있었던 충격을 흡수하고 있는 것은 오늘 이제 그만큼 빠지는 것보다는 100% 바람직한 얘기고요. 다만 어찌 대응할지는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출발 마켓온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